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내 나이 63세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네. 평생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을 보며 아름답다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니. 단 한 번의 실수로 마음을 열었다가 이렇게 버려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식들 얼굴은 어떻게 보지?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 사람에겐 그저 하룻밤의 재미였던 걸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사랑을 기대했던 거지? 너무 어리석었어. 인생 황혼에 찾아온 설렘이라 굳게 믿었건만 그저 하룻밤의 환상이 되고 말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살이 되었네요. 경주 한옥마을에서 전통차 체험관을 운영하고 문화해설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제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63세 나이에 젊었을 때도 하지 않았던 하룻밤 일탈사연. 욕하지 말고 함께 듣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년의 사랑과 용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봄비가 내리던 그날, 경주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죠. 문화해설 일정이 있어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참, 언제 이렇게 늙었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 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의 주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니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을 때면 항상 그랬어요. 단순한 노년의 여성이 아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기분이었죠.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어요. 어머나!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고 자전거가 흔들리면서 무릉덩이에 발이 빠졌습니다. 한복 치마가 물에 흠뻑 젖어버렸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좁은 골목에서 차를 이렇게 빨리 몰다니.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서울에서 온 듯한 세련된 차림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골목길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나오시면 어떡해? 뭐라고요? 제가 갑자기 나왔다고요. 그쪽 분이 너무 빨리 운전해서 그런 거잖아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언성을 높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저도 모르겠었어요. 아니, 그게 좀 서두르다 보니. 여기가 경주예요. 천년 역사의 도시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다니시면 위험해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길을 잘 몰라서 헤매다가 한복 세탁비라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그가 내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준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혹시 전통차 체험관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곳에 방문하려고 왔거든요. 전통차 체험관이요? 순간 의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통차에 관심이 있다고? 네, 차 마시는 걸 좋아해서요. 이곳에 전통차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거기 제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윤인의 차방이라고 써 있어요. 정말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헤맸네요. 지금 외출 중이신가요? 네, 오늘은 문화해설 약속이 있어서 2시 이후에 열어요. 그렇군요. 그럼 2시 이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따 다시 뵙죠.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자전거를 끌고 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지 사람인데 내가 너무 까칠하게 굴었나?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참. 오늘따라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비가 와서 그런가? 문화해설 장소로 향하는 길. 물에 젖은 한복 치마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나가면 관광객들이 칠칠 맞다고 뭐라고 할 텐데. 오후 이럭저럭 문화해설을 마치고 차방으로 돌아오면서 아까 그 남자가 정말로 찾아올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침에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후회도 들고 왠지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알 수 없는 마음도 생겼으니까요. 체험관 문을 열고 들어가 젖은 한복을 갈아입고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소에 차분한 제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체험관을 찾아온다면 제대로 사과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험관 창문으로 비가 더 굵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이 없어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남자의 당황한 표정, 제가 필요 이상으로 까칠하게 군 것까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 오셨군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별일이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찾았습니다. 정말 아늑한 공간이네요. 비에 젖은 코트를 벗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 체험관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불편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너무 심하게 굴었네요.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국화차를 우리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소엔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었어요. 비가 오면 기분이 가라앉을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여행차 들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평소 어떤 차를 좋아하세요? 사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가끔 긴장을 풀기 위해 마시는 정도예요. 이번 기회에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그가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왠지 그 주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럼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엔 국화차가 좋을 것 같네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차를 건네며 그의 손가락이 살짝 제 손에 닿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 향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깊은 향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직접 말린 국화로 우려낸 거예요. 그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련된 그의 손동작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손가락으로 찻잔을 감싸쥐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내가 진짜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은 남편을 만났을 때도 느끼지 못했는데 참나 주책이네.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네,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서울에서 잠시 살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 경주에서 살았습니다. 혼자 체험관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남편이 8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편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힘드시겠네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와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혼이라니 힘드셨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데 우린 서로 너무 달랐어요. 제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꿨는데
아내는 서울에 남아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했죠. 결국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여행 중이신가요? 네, 은퇴한 건축가로서 한국의 전통 건축을 공부하고 있어요. 경주는 전통 건축물의 보고니까요.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35년간 건축가로 일했던 경험, 세계 각국의 건축물을 보러 다녔던 이야기.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폐점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아니에요.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그가 일어나려는데 밖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빗소리도 더 거세졌어요. 갑자기 제 입에서 의외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대접할게요. 오전 일도 사과드릴 겸.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왠지 그를 더 만나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죠. 그럼 제가 차에 가서 와인 한 병 가져올게요. 그러세요. 제 한옥은 바로 뒤에 있어요. 그가 차에 가서 와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왠지 더 젊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남자 손님이 오니 갑자기 집이 낯설게 느껴지고 긴장이 됐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이런 전통 한옥에 사신다니 부럽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탄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내 일상이 갑자기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한옥 구조를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내 집이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 기둥 배치가 참 독특하네요. 조선 중기 스타일인데 현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그의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평생 이런 적이 없는데. 처음 만난 남자를 집에 초대하다니. 내가 정말 뭐에 홀렸나.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전통 집된장으로 끓인 찌개 맛이 일품이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3년 정도 된 거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전통을 지키며 사시다니. 그의 칭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소엔 그저 일상이었던 것들이 그의 눈에는 특별해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식사 후 그가 가져온 와인을 마셨습니다. 잔을 건네주며 그의 손가락이 다시 제 손에 닿았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윤희 씨,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의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감사해요. 오랜만에 얘기 상대도 있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와인 한 잔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깊은 눈빛이 자꾸 제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윤희 씨는 참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고 주름진 내가 아름답다고? 농담하지 마세요. 63인데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네요. 나이와 아름다움은 상관없어요. 경험과 지혜가 담긴 당신의 눈빛이 아름다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낯설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었습니다. 내일 같이 경주 나들이 가실래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 말도 제가 먼저 꺼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저는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감사하죠. 전문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니. 그의 눈빛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체험관에서 만나요. 그가 일어나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쉬웠어요.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가세요. 이 정도 비는 괜찮습니다. 잘 먹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가 우산을 펴고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윤희 씨. 네, 내일 봐요. 문을 닫고 들어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10대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왜 이러지?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다니 첫 만남부터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무슨 옷을 입을지, 어디를 안내할지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그냥 친절한 안내일 뿐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말도 안 되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저만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인생의 이 시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설렘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봄비가 그친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어요.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빗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내가 미쳤네 미쳤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면서도 연보라색 생활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옷이었습니다. 체험관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아가씨처럼 설레고 긴장됐습니다. 진정해, 김윤희. 그냥 관광 안내일 뿐이야. 착각하지 마. 데이트 아냐.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어제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체험관에 도착하니 그가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색 있는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 참 단정하고 멋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 씨. 안녕하세요, 준호 씨.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의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연보라색이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평소 입는 옷인데 거짓말이었어요. 특별히 고른 옷이었지만 그걸 내색하기는 쑥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경주의 숨은 명소들을 보여드릴게요. 자전거 2대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놀란 듯 물었어요. 자전거로 가나요? 네, 경주의 진짜 매력은 좁은 골목길에 숨어 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좋은 생각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경주의 골목길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대릉원 근처를 지나칠 때였어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실 건가요? 유명한 곳 아닌가요? 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관광객들이 모르는 경주예요. 제가 평생 사랑해온 곳들이기도 하고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투어네요. 작은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역사가 깊은 곳이었어요. 이곳은 불국사보다 더 오래됐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곳에 자주 왔답니다. 정말 평화로운 느낌이네요. 절 뒤편으로 가자 작은 연못이 나왔습니다. 연꽃이 피어 있었어요.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생각이 복잡할 때면 여기 와서 연꽃을 봐요. 마음의 안식처군요. 그런 셈이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깨가 살짝 닿았는데 그 작은 접촉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윤희 씨. 네,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름답다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경험과 지혜가 담긴 당신의 눈빛이 아름다워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칭찬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한적한 고택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가 메뉴판을 보더니 놀란 듯 물었어요. 녹차 티라미슈가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이걸 좋아하는데 전통차와 서양 디저트의 조합이 절묘해요. 저도 그런 퓨전 음식을 좋아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동시에 같은 말을 하다가 서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상하게 취향이 비슷했어요. 음악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트로트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 트로트가 좋아졌어요. 정말요? 저도 요즘 트로트만 틀어놓고 있어요.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취향이 맞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이거 참 신기하네요. 마치 운명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운명이라. 이 나이에 그런 낭만적인 단어를 떠올리다니. 준호 씨,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아내와는 많이 달랐어요. 아, 그럼 서로 사랑이 식어서 이혼하셨겠군요. 사랑이라.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처음부터 큰 사랑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선을 봤는데 서로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서 결혼했죠. 존중하는 관계였지만 열정은 없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비슷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큰 설렘이나 열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젊을 때의 열정적인 감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가 무슨 의미로 물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한옥마을의 작은 골목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은 장소들이었어요. 그는 건축가답게 한옥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처마선 보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은 정말 한국 건축의 정수죠. 준호 씨는 정말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네요. 저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당신의 눈에 예쁜 것이면 충분해요. 때로는 전문가보다 순수한 감상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경주 외곽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아래로는 경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해질녘이면 항상 여기 와서 경주를 내려다봐요.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 도시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천년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와요. 신라의 영광도, 쇠락도.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윤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끌렸어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당신 생각만 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요? 왜 안 되죠? 사랑의 시간과 나이가 있나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63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가 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윤희 씨, 당신의 모든 주름, 모든 흰 머리카락은 당신의 인생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마치 첫 키스를 앞둔 소녀처럼 긴장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첫 키스처럼 설렜습니다.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어요. 키스가 끝났을 때 두 사람 다 숨이 가빴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것 같았어요. 준호 씨,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요. 저도요.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벌써 어두워졌어요. 우리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죠. 그런데 윤희 씨,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게 두려워요. 단순히 식사 초대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의 숙소는 경주 외곽의 한옥 펜션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개조된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정말 멋진 곳이네요. 잠시지만 이곳이 제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그가 요리하는 동안 저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 매력적이었어요. 건축가가 요리사 같은 느낌이네요. 요리도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서 비슷해요. 재료들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죠. 저녁 식사는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이었습니다.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전문가 수준이에요. 과찬이세요. 그냥 취미로 배운 거예요. 식사를 하며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아픔, 기쁨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새 와인 한 병이 비었고 두 번째 병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네요. 친구보다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깊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윤희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부끄럽네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충분히 성인이고 서로 원하는데. 하지만 자식들이 걸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거죠. 마당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뒤에서 저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윤희 씨, 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해요.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준호 씨, 저도 행복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뭐가 걱정되세요? 이 몸이 젊었을 때와 달라요. 주름도 많고 이제 늙어서. 당신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정말로. 그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들어가실래요? 그의 속삭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머리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머뭇거리게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천천히 가도 돼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63세의 나이에 찾아온 이 뜻밖의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요, 결심했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긴장되었어요. 침대 옆에 선 순간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불을 좀 꺼주실래요? 왜요? 당신을 보고 싶은데. 전 이제 젊지 않아요. 모두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네요. 부끄러워요. 그가 제 얼굴을 감싸들었습니다. 윤희 씨, 이해해요. 하지만 내 눈에는 당신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 주름도, 그 흔적도 모두 당신을 만드는 것들이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가 촛불 하나를 켰어요. 은은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떨까요? 완전히 어둡지도 밝지도 않게. 세심한 그의 배려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고마워요. 그의 입술이 제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준호 씨.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모든 주름, 모든 흔적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이 하나둘 벗겨질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피함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그의 손길이 제 몸에 닿았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쾌감이 밀려왔어요. 그의 손길 아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그와 함께하는 이 행복만이 남았어요. 준호 씨, 저도 당신을 원해요.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폭발했어요.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제 몸도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를 더 꼭 안았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 마치 모든 세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젊은 날의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의미 있는 교감이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황홀함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이 순간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의 손길이 실감났어요. 윤희 씨, 네. 행복해요. 그 단순한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윤희 씨, 사랑해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 불안을 지워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습니다. 63살의 나이에 찾아온 이 뜻밖의 사랑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단순히 나이 든 여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온전히 사랑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황홀한 시간. 미소를 지으며 옆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 씨. 하지만 제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침대 시트뿐이었어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준호 씨.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계신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식이라도 먹으러 나가셨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그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어젯밤 식탁 위에 있던 그의 지갑, 시계 모든 흔적이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달콤한 말들, 그 따뜻한 눈빛, 그 깊은 교감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사랑한다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뺨을 타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눈물이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다니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어떤 쪽지도 메모도 없었어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듯이. 정말 나를 속인 건가? 그냥 하룻밤 관계가 목적이었던 건가? 의문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을까? 단순히 나를 외롭고 쉬운 늙은 여자로 본 걸까? 옷을 입으려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기댈 곳을 찾아 벽을 짚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제서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를 농락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진심인 척 연기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모든 주름, 모든 흰 머리카락은 당신의 인생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 달콤했던 말이 이제는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모든 게 다 능숙한 연기였다니.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하나씩 벗겨주었던 그 옷들. 거짓 몸짓에 들떠 한껏 속아 넘어간 나 자신을 생각만 해도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내가 뭐에 홀려서 이런 짓을. 63살이나 되어서 처음 본 남자와 말로만 듣던 원나잇을 하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평생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만 정신 좀 차려. 김윤희. 자식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만약 딸이 알게 된다면, 아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나를 얼마나 창피해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펜션을 나오는데 다리가 자꾸 풀렸습니다. 어제는 그와 함께 이 길을 행복하게 걸었는데 오늘은 혼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혹시 급한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어쩌면 무슨 급한 연락을 받고 서울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래도 미련이 남아 펜션 앞에서 30분 정도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택시 기사의 말에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창밖으로 경주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어제 그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던 그 길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경주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를 믿고 싶었어요.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문자를 보내볼까 생각했지만 그의 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너무 행복해서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 정말로 바보였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공간이 편안했는데 오늘은 왠지 차갑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니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울었어요. 슬픔, 분노, 수치심, 자책.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쉽게 넘어갔을까?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었습니다. 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아팠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쉽게 그를 믿은 배신감이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이제는 울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어요. 어젯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달콤했던 말들, 그 따뜻했던 손길, 그 깊은 눈빛 모두 것이 연기였다니. 정말 나를 얼마나 쉽고 우습게 생각했을까.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자존심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그때쯤 체험관에 손님이 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문을 열 기력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휴업합니다. 체험관 문에 종이를 붙이러 나갔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체험관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시 설명이라도 하러 올까 하는 희망.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제 그만 미련 떨어 김윤희.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기대가 있었나 봐요. 결국 체험관을 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일하는 동안은 그의 생각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체험관에 앉아 있는 내내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했습니다. 아, 수진아. 미안해. 좀 바빴어.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좀 감기가 온 것 같아. 괜찮아. 약은 드셨어요? 응, 곧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서러웠습니다. 자식에게조차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이 나이에 사랑을 믿었다니 어리석은 엄마가 미안하다. 저녁이 되고 체험관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젯밤 그와 걸었던 그 길을 지나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눈,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어제의 행복했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체 뭘 기대한 거야? 63살의 할머니가 무슨 로맨스를 꿈꿨던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알게 된 사람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준 제가 어리석었어요. 샤워를 하는데 어젯밤 그가 쓰다듬었던 몸 구석구석이 기억났습니다. 마치 그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물로 씻어내려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씻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비교가 됐습니다. 30년 함께 살았던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한 적이 없었어요. 정열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약속을 지켰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고 싶었어요. 이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미소, 그 눈빛. 그 사람은 하필 왜 나를 선택했을까? 끝없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왜 그런 달콤한 말들을 했을까?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까? 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문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와 함께 바라봤던 그 달. 잠깐, 혹시, 갑자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젯밤 대화 중에 그가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던 기억이.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또다시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정말 저를 소중히 여겼다면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남겼을 겁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다잡아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가 돌아올 거란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또 이렇게 쉽게 희망을 품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가 봐요. 내일부터는 정말 잊을 거야.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씩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조차 그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도 그는 제게서 등을 돌린 채 멀어져 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충분히 자지 못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일해야지. 다짐했지만 손에 잡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체험관도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그 생각만 날 것 같았어요. 문화해설 일정이 있어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다시 혼자가 된 내 모습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관광객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땐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골목길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함께 보낸 시간들까지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갑자기 아픈 건 아닐까?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그랬다면 뭐라도 연락이 왔을 거야. 그냥 여행 중 하룻밤의 즐거움이 필요했던 거겠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감정에 휘둘려 판단력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들, 딸을 볼 낯이 없었어요. 체험관으로 돌아와 차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밝아 보였던 경주의 풍경이 오늘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어머, 윤희 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단골 손님인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제 잠을 설쳤거든요. 혹시 그 서울에서 오신 멋진 남자분 때문에 그러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이 좁아서 소문이 금방 나는 법이죠. 그분이랑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거 다들 봤다고요. 윤희 씨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냥 차에 관심이 많으셔서 찾아오신 손님이었어요. 에이, 괜찮아요. 인생의 동반자가 생기는 건 축하할 일이죠. 그 나이에도 새 인연이 생기는 건 복받은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떠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볼 거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분은 벌써 서울로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길 같았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체험관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머, 윤희 씨, 어제 본 드라마 봤어. 요즘 그 드라마가 참 재밌더라. 남편을 일찍 여인 김 여사가 아침마다 차를 마셔 왔습니다. 그녀의 수다는 가끔 귀찮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 시간이 고마웠어요. 혼자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니까요. 어쩐 일이야, 요즘 말이 없네. 그 서울 양반 생각하는 거야? 김 여사의 직설적인 질문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유, 나도 눈치가 있어. 남자들이란 다 그래. 특히 도시 남자들은 더 그렇지. 우리같이 시골에 사는 여자들은 잠깐 즐기다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김 여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냥 그분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김 여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함부로 말했네. 하지만 윤희 씨, 이렇게 매일 시무룩하게 있으면 안 돼. 인생은 계속되는 거야. 그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63세 나이에 며칠 만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2주가 지나고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경주 가려고요. 엄마 보러 갈게요. 정말, 그래, 보고 싶었어. 딸과 손주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주말이 되어 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뛰어다녔고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제대로 식사는 하고 계세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엄마 무슨 일 있으셨죠?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시더니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내가 사람을 좀 잘못 봤나 봐. 사람이요?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간략하게 서준호와의 만남과 그가 갑자기 사라진 일을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진 않았어요.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났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정도로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 이름이 서준호 씨라고 했죠? 혹시 건축가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딸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한 후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준호 씨의 사진이 있었어요. 유명 건축가 서준호, 대한민국 건축대상 수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맞아. 이 사람이야. 엄마, 이 사람 정말 유명한 건축가예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갑자기 공적 활동을 중단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미스터리한 은둔이라고 표현하네요.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건축계의 거장 서준호, 돌연 자취감초, 업계 관계자들 당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유명한 건축가였다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 경주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나한테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상하네요. 왜 엄마한테 자신이 유명한 건축가라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글쎄, 난 몰랐어. 그냥 은퇴한 건축가라고만 했거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딸과 손주들이 마을 구경을 나간 사이 저는 혼자 체험관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중년에 세련되고 낯선 여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윤희 씨이신가요? 네, 어서 오세요. 차 드시러 오셨어요? 저는 서지영이라고 합니다. 서준호 씨의 여동생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의 여동생이라고. 왜 이곳에 온 걸까요? 오빠 소식 때문에 찾아왔어요.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여동생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지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뇌종양이라고요? 오빠는 경주에 오기 전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50%의 생존 확률이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저를 만났군요.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 중의 만남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윤희 씨와 시간을 보낼수록 깊은 감정을 느꼈고 그게 오빠를 두렵게 했나 봐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말을 잇는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윤희 씨와 함께 있으면서 문득 생각했대요. 내가 수술 후 죽거나 장애가 생긴다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그래서 윤희 씨에게 짐이 되기 전에 떠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결코 저를 속이거나 농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를 배려해서 떠난 거였습니다. 지금 오빠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난달에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오빠가 윤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지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는 정말 윤희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자신의 상태 때문에 당신에게 돌아갈 용기가 없대요. 자신이 짐이 될까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었을까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준호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서울대병원에서 회복 중이에요. 이제 곧 퇴원할 예정이에요. 제가 준호 씨를 만나러 가도 될까요? 지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오빠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찾아왔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오빠가 화낼지도 몰라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지영 씨.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가 경주에 온 이유, 저와 시간을 보낸 이유, 갑자기 떠난 이유.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그를 다시 만난다면 그의 병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복된다 해도 재발 가능성은 항상 있을 텐데, 그리고 만약 더 나빠진다면, 다시 남자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다면?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8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 씨의 따뜻한 눈빛, 그의 웃음, 그의 손길이 생각났어요. 그와 함께 했던 짧은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밤새 고민했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딸에게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제 결심을 보고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분이 아프다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심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그를 찾아가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결정하기로 했으니까요.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63세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8년 만에 떠나는 서울. 남편 장례식 이후로 서울은 제 마음속에서 슬픔과 상실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 남자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니 자신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경주가 멀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지영 씨가 적어준 병원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호 씨가 날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더 당황스러워 할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층 건물들, 복잡한 도로. 제가 평생 살아온 경주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몸져 누웠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의 간병과 그 힘든 시간들. 다시 그런 상황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경주에서 가져온 차와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과연 이걸 전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멀리서 그의 안부만 확인하고 돌아가야 할까? 아니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봐야지.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떠나올 때와 달리 막상 만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로비에 들어서자 복잡한 사람들과 병원 특유의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을 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면서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병실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1003, 1004, 1005. 1007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노크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노크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준호 씨를 찾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간병인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안 계시나요? 서준호 씨는 정원으로 나가셨어요. 회복이 빨라서 자주 산책을 하세요. 그럼 정원이 어디인가요? 1층 로비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준호 씨가 회복이 빠르다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더 긴장되었습니다. 정원으로 향하는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환자들, 휠체어를 밀고 가는 보호자들. 그 속에서 준호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연못가 벤치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그 익숙한 실루엣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연못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짧아졌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뒤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준호 씨,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습니다. 윤희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여기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를 바라보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찾아왔어요. 당신을. 벤치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옆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가 찾아왔어요. 모든 걸 말해줬어요. 난 윤희 씨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아직 나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이야기해 줄 수 있었잖아요? 괜한 오해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난 윤희 씨에게 짐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남편도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고통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정말 저를 생각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준호 씨, 인생에는 두 번의 행복이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만났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결정은 함께 해야 해요. 당신이 저를 생각해서 떠났다면 저도 당신을 생각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날 아침 당신 곁에서 일어났을 때 당신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새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수술은 잘 됐나요? 네. 의사가 종양은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양성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힘들 거래요. 나이도 있고 수술 후유증으로 가끔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언어 능력도 조금 떨어져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혼자 겪고 있었다니.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고 약도 평생 먹어야 할 거예요. 재발 가능성도 있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치매로 발전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희 씨,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건강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혹시 치매라도 오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그런 불확실함과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인생도 확실한 건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모두 그럴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남편도 병으로 3년을 누워 지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이제 저는 경주로 돌아갈게요. 체험관도 봐야 하고 당신이 마음을 결정할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준호 씨. 우리가 함께 할지 아니면 다른 삶을 각자 살아갈지. 사랑한다는 건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니까요. 만약 제가 경주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요? 마음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의 선택이니까요.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원은 가능하시지만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준호 씨, 저는 이만 경주로 돌아갈게요. 제 마음을 알려드렸으니 이젠 됐어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고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서울에서 경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던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 한옥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기억이 이 공간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체험관을 다시 열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차를 우리며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상태가 나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한 걸까? 열흘째 되는 아침, 체험관 문을 열고 있을 때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추고 누군가 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 씨였습니다. 여전히 마르고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준호 씨,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이든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이렇게 결정해줘서. 그런데 괜찮을까요? 경주는 서울과 달라서 의료, 시설도 다르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뒤 우리는 다시 준호 씨의 검사를 위해 입원을 하러 서울대 병원에 함께 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직 많이 불안정했어요. 세 걸음마다 한 번씩 멈춰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제 팔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아직 균형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병실로 돌아와 그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갑자기 피곤해 보였어요. 짧은 산책에도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때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의사였어요. 가족분이신가요? 아내 저는 네, 제 아내들 사람입니다. 준호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준호 씨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 주변에 약간의 부종이 있어서 두통과 기억력 저하, 언어 장애 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가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약 복용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하고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성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현실적인 의사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 돌볼게요. 의사가 나간 후 준호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실적인 의사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그의 상태는 아침에는 비교적 또렷했지만 오후가 되면 기운이 빠지고 가끔 대화 중 단어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 번은 제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칠판을 사와서 매일 단어 게임을 했습니다. 신문을 함께 읽고 예전에 설계했던 건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의사는 이런 활동이 인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창백했고 종종 현기증을 느끼곤 했지만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정말 경주로 돌아가도 될까요? 그가 병실 물건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요. 우리 집으로 가요. 윤희 씨, 제가 점점 더 나빠지면 당신에게 큰 짐이 될 텐데 두려운 마음이 드네요.
준호 씨, 그것도 함께 겪어 나갈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만약 제가 의사 말처럼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느껴졌어요. 저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시 사랑에 빠지게 해드릴게요. 한 번 성공했으니 두 번째도 할 수 있겠죠. 그가 웃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준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군요. 택시를 불러 경주로 가는 동안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윤희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아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오기로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제가 잘했다는 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경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윤희 씨. 저도요. 저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요. 함께하는 동안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지 노력해봐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피곤한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겠죠. 버스가 경주에 도착했을 때 살며시 그를 깨웠습니다. 준호 씨, 도착했어요. 이제 집에 왔어요.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윤희 씨, 잠시 어디 있는지 잊고 있었네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 왔어요. 택시를 타고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제 집으로 들어서자 그는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그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는 일. 때로는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이 사랑은 봄의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담담했지만 그만큼 더 진실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지낸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네요. 63세 나이에 찾아온 우연한 만남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좁은 골목길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준호 씨를 만났을 때 그저 서울에서 온 낯선 방문객이었습니다. 그가 제 인생에 들어와 이토록 중요한 존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니까요.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열정보다는 이해가, 설렘보다는 편안함이,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죠. 젊은 날의 사랑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진다면 노년의 사랑은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 한옥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고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그 모든 날들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과 함께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함께 울 수 있는 시간도 소중한 거죠. 인생의 후반부에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준호 씨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십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귀중한 순간이에요. 때로는 말없이 차만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준호 씨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재의 감사함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특히 제 딸 수진이는 제가 또다시 간병인의 삶을 살게 될까봐 염려했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선택이니까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준호 씨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제게짐이 될까봐, 그리고 결국 저를 또다시 홀로 남겨두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자고. 가끔은 준호 씨가 갑자기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저는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처음 들려주는 것처럼 설렘을 담아서요. 그러면 준호 씨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고 다시 미소 짓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인내와 수용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란 걸 말이죠. 우리는 이제 경주의 작은 골목길에서 자주 산책을 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지날 때면 항상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요.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면서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결국 인생은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에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을 열어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행복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불확실성이 있고 모든 선택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 문 너머의 행복도 영영 경험할 수 없겠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고 합니다. 준호 씨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었고 지금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준호 씨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용기입니다. 제가 준호 씨에게 가르쳐 준 것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서로에게서 배운 것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함께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준호 씨와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 내려가는 이 여정이 비록 짧을지 혹은 길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인생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랑의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때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은 책의 마지막 장에 쓰여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이 때로는 전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